네, 매주 화요일 숫자로 여론을 읽고 데이터로 민심을 읽는 여론 숫자는 살아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한국여론연구소 이은영 소장,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비서관도 지내신 바 있는 행정관입니다. 행정관 지내신 바 있는 예. 여론조사 업계에 지금 몇 년쯤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13, 14년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이은영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그동안도 계속 도와주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저는 6년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진행 방식이 우리 이은영 소장, 전민기 팀장이 주목한 숫자를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은영 소장은 어떤 숫자에 주목하셨어요? 네, 38%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38. 예, 예. 뭐예요 이게? 이게 지금 이제 비례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율 숫자인데요. 요거 이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자료 두 가지 여론조사 그 관련한 거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YTN과 리얼미터가 3월 16일에서 20일까지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고요. 갤럽 조사는 3월 17일에서 19일까지 1,000명 조사고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비례정당 후보로 어느 당을 찍을 겁니까? 네네. 이거에. 네네. 그 더불어시민당. 시민당에 네, 그러니까, 예. 38 나왔다. 예, 예. 근데 근데 이제 이거는 열린민주당을 포함한 숫자고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예요. 열린민주당도 포함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시민당으로 안 물어보고 비례민주연합으로. 그렇게 예. 물어봤을 때 38. 네네. 혹시 그걸 나눠 가지고 조사한 거 없어요? 그거가 이제 갤럽 건데요. 예. 그거는 이제 열린민주당을 나눴는데 그 정당 투표일 때 4% 정도 나오더라고요. 열린민주당이 예, 예, 4% 정도. 더불어시민당은 그때는 더불어시민당은 33% 정도. 33. 예, 예. 그럼 합하면 37.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그 후로는 조금 더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다른 조사들을 보면?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의 얘기고요. 사실 지금 갤럽 조사에서 열린민주당 정당 득표율이 1%예요. 네, 그래서 올라간다고 보는 거는 그쪽 알겠어요. 주장일 것 같습니다. 예, 뭐 태풍이 불 거다라고 하더니 이제 그쪽에 소망이고 희망이로군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네. 두 조사만 가지고 봐서는 네.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을 지지하는 숫자가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으로 좀 갈리고 있다. 네, 갈리고 있고, 근데 그렇죠. 지금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율보다 그 정당 투표 지지율은 떨어져요. 네, 내려가요. 두 군데 다 똑같은 현상이고요. 예. 정의당은 정당 득표보다는 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통합당과 한국당의 경우는 비슷하거나 떨어지고, 네. 그리고 국민의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정당 투표가 더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좀 동일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국민의당과 정의당 두 당만 네. 정당 지지도보다 네. 정당 득표 예상되는 투표율이 더 높아지더라. 그렇죠. 네. 네. 전민기 팀장이 주목한 숫자는요? 저는 42%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건 뭡니까? 더불어시민당 부정감성어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긍부정 비율이 26.8 대 42.6으로 더불어시민당 부정감성어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 만든 직후 사실 부정 비율이 80%나 됐어요. 그나마 이게 좀 끌어올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론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의 소수정당 그 후보가 2명밖에 없다라는 비판했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조금 부정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들이 발표가 됐는데 인지도 면에서 사실은 열린민주당 후보들에게 좀 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과 비교했을 때는 부정어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열린민주당의 긍부정은 어떻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46.5 대 35.1이거든요. 이쪽은 긍정이 더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 그리고 언급량 자체도 한 3배 정도 지금 열린민주당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요? 예. 오히려 좀 인물들의 관심이 높아서 열린민주당 연관어로는 인물들이 쭉 10위까지 나열이 되고요. 더불어시민당은 사실은 이 안에 인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더불어시민당은 어찌 보면 새로운 사람들을 영입하고 인재를 이렇게 발굴하는 거고, 열린민주당은 기존의 뭐 이른바 친문계열 쪽에서는 유명한 그런 인사들을 쭉 리스트업 해놓은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어쨌든 아는 이름을 한 번 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밌는 건 언론에서는 사실 이 일주일 언급량을 보니까 뉴스 생성량이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00건 정도 되는데 더불어시민당이 한 1000건 이상의 더 기사가 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 언론은 더불어시민당에게 좀 더 집중하고 있고 국민들은 그래도 좀 인지도가 있고 들어본 사람들이 많은 네. 그쪽으로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SNS를 즐겨 검색하고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성이 발휘된 거 아닐까 맞습니다. 싶은데 이은영 소장 보기에 네. 지금 어쨌든 정당 지지도나 정당에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에 있어서는 네. 더불어시민당이 열린민주당보다 훨씬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SNS 상에서는 역전이라는 거예요. 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인지도,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열린민주당을 이끄는 그 정봉주와 그 손혜원 전 의원들의 그 영향력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예. 네. 그렇지만은 지금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열린민주당 지지보다는 그 더불어시민당 예. 여기에 대한 지지가 거의 뭐 80% 가까이 돼요. 아. 당 지지층 민주당 지지하시는 사람들에 네, 대해서는 네. 예, 예. 예.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열린민주당을 지지했을 때 그쪽의 의석이 뭐 오늘 얘기 손혜원 그 전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로는 12석까지 가져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네.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전국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거 아닌가. 뭐 거의 80% 가까이가 더불어시민당을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SNS 상에 맹렬히 활동하는 일부 뭐 조금 말하면 뭐 극성파 뭐 이런 분들의 숫자가 반영된 거다 어떻게 볼까요? 사실은 어떤 긍부정 비율 지난 총선도 그렇고요. 제가 대선 때도 다 분석을 해봤지만 언급량이 많고 긍정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표로 연결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여론조사가 더 정확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반짝반짝 어떤 흐름 자체는 읽을 수 있어서 예. 예,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언급량이 많고 예. 긍정 평가가 높다고 표로 연결되지 않더라. 그렇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목은 받고 있구나. 이건 알 수 있는 그리고 거죠. 그 결집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 하나를 가지고 여러 군데 퍼뜨리면 사실은 똑같은 키워드가 겹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관어도 더 많이 나오게 되고 예. 감성어 비율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긴 합니다. 예. 그나저나 그 미래한국당의 긍부정은 어떻게 나왔어요?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큰 변화는 없습니다. 19.2 대 54.6으로 역시나 부정이 부정 높네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죠. 여기는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의원이라든지 비례대표 후보 각자로 가면 사실은 이거보다는 거의 30대 30 맞춰지거나 20%대 뭐 40%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당으로 가버리면 부정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높아지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상에서는 네. 지금 민주당 계열의 비례정당을 찍겠다라고 네. 하는 게 미래통합당 계열의 미래한국당을 찍겠다는 것보다 조금 높죠? 많이 높죠. 예. 어느 정도 한 10% 차이가 나나요? 그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한 8에서 10% 정도. 예, 예. 혹시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의 그 긍부정 조사도 있나요? 그 지난주랑 큰 차이가 없는데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의례적으로 지금 사실은 보통은 부정 비율이 높은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그 안철수 후보가 대구 가서 활동했던 게 땀에 절은 옷. 예, 그게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4대 3 정도로 긍정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예, 있고요. 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이제 30대 한 38 정도로 부정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글쎄 뭐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표로 연결되지는 않지라도 어쨌든 그 당 안의 대표라든지 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인물들이 그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발언을 하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사실은 긍부정 비율을 급격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변수가 됩니다. 여론조사상에서 정의당, 국민의당은 좀 엎치락뒤치락 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의당과 국민당은 6-7% 선에서 그죠? 그래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그 민주당 지지층은 열린민주당하고 정의당 쪽이 표를 좀 나눠주려는 나눠지죠. 그런 흐름이 조금 예, 보여요. 그러니까 예. 7%, 8% 이런 식으로 예. 그런 흐름이 보이고 지금 조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무당파층이 적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도 정하지 못한. 예. 왜냐하면 그게 지금 두 조사 다 23.2%, 26%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한 10% 정도 앞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무당파층이 어떻게 또 움직일지 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 26%에 달린 거예요, 사실은. 남은 기간 동안 네. 그쪽이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면 그냥 한쪽이 압승하는 거고 그쵸. 예. 거기가 여전히 무당파면 뭐 그냥 비슷비슷하게 네, 가는 거고 그런 그렇죠. 거죠. 네. 네. 지금 뭐 빅데이터 상에서는 분위기 자체는 현 정권이 좀 더 유리하게 지금까지는 흐름을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SNS가 지금 현 여권 쪽에 조금 지지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죠? 코로나가 좀 강하게 받쳐주고 있고, 근데 이제 경제 위기라는 부정 감성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냐, 이제 코로나 이 상황 대처냐 두 가지가 알겠습니다. 좀 맞붙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전민기 팀장이 다음 꼽은 숫자는요? 제가 뽑은 숫자는 500만입니다. 500만? 예, 그 지금 N번방 관련 청원이죠. 그렇습니다. 그 상위 청원 5개를 합쳤더니 어제 기준으로 500만 명이 넘었는데 예. 지금 1위 하는 것도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가 조금 전에 봤더니 257만 명 넘어섰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국민청원 게시판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숫자죠. 그리고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 184만이고, 그다음에 돈을 내고 또 유료 회원으로 활동한 사람들 공개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가입자 전원, 유료 회원, 신상 공개. 그렇습니다. 빅데이터에서 N번방 언급량은 어느 정도예요? 지금 168만 건인데 이걸 좀 주목해 볼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한 2달 동안 코로나에 버금가는 그런 언급량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12월 1월 하더라도 기생충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 달 합쳐도 이 코로나의 한 반도 안 되는 수치였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코로나가 191만 건 언급됐는데 거의 버금가는 숫자여서 그러네요.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다라는데 저도 좀 놀랐고 네. 거의 지금 코로나와 버금가는 메가 이슈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은영 소장님이 고른 저는 숫자는요? 26만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그걸 봤다는 공유했다는 그 사람들의 숫자이고요. 예. 지금 이제 쟁점은 대통령께서 26만 명을 다 수사하라 조사하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이게 사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26만이 정확한 숫자인지 아닌지는 또 확인이 안 되는. 그러다가 또 여기저기 중복가입 뭐 이런 것도 맞아요. 있을 수 예. 있고 예.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예. 네, 그 아까 검색을 텔레그램 탈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오전에는 언론에선 이 26만 명이 지금 겁먹고서 탈퇴하려는 움직임 보이는 거다 했는데 좀 찾아봤더니 그 텔레그램을 동시에 탈퇴하자, 총공을 하자라는 지금 운동이 SNS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본사에 좀 수사를 협조를 구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똑같은 시간대 함께 가입했다, 함께 빠지자 이러면서 예. 탈퇴 이유를 써야 돼요. 그럼 거기다가 Ansroom We Need Your Cooperation 해서 이 N번방과 관련해서 본사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자라는 지금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네, 네. 또 SNS에서 해시태그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샵 Ansroom Stop 이게 한 120만 회 이상 지금 공유가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여기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텔레그램은 본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면서요? 모르죠. 예. 그죠? 참. 근데 이거 댓글 보다 보니까 조금 이거 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떨고 있는 공무원들 많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원들이 상당히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좀 고학력의 좀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뭐 전문직 종사자들이 아닐까 그런 또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냥 예단은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하면 안 되죠. 돼요. 그렇습니다. 네. 하나하나 밝혀질 때까지는 더 신중한 게 더 좋겠고요. 빅데이터 상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언급이 N번방이 이루어지는데 관련 연관어들은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띕니까? 관련 연관어들 좀 살펴보다 보니까요. 뭐 신상이나 신상 공개가 사실은 가장 첫 1등? 번째입니다. 1등이고요. 예. 두 번째가 이제 가해자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텔레그램, 처벌을 원하는 키워드 5위. 그다음에 청원이 6위고요. 그리고 7위가 전원이라는 단어가 보일 정도로 전원을 공개하자라는 예, 목소리가 예.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리고 8위가 가입자고 9위가 범죄고 12위가 외국이나 해외인데 이거는 외국에서 어떻게 처벌하는지 사례들도 많이 공유하고 있고 네. 그 외에 뭐 대한민국 아동 청소년 문제 인권 입장료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입장료를 또 뭐 낸 사람들 그리고 무엇으로 냈는지 뭐 여러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고 있고요. 네. 감성어 궁구정 비율은
볼 것도 없이 11.3 대 72.5인데 그나마 긍정 강성어도 원하다, 확실하다, 다행이다. 이 신상공개나 처벌과 관련된 키워드가 대다수여서 그렇죠. 거의 100% 부정 감성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정 감성어는 어떤 것들입니까 주로? 착잡하다, 역겹다, 분개하다, 끔찍하다, 심각하다, 참혹하다, 더럽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는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한 바입니다만은 이 디지털 시대, 뭐 온라인 세상 이런 게 펼쳐지니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이런 게? 그렇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까요? 이번에 이은영 소장. 저도 워낙 이제 지금 이런 단시간에 코로나 이슈를 삼킬 정도의 그 관심을 보인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뭐 국회에서도 입법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안철수 전 대표라고 그래야 되나요? 여기서는 그 여러 가지 그 함정 수사도 해야 된다. 네. 이런 새로운 어떤 방법을 얘기했는데 네. 이제 소비자라는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조금 우리가 이게 새로운 어떤 뭔가 새로운 어떤 뭔가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그 평범한 일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엠번방 운영했던 젊은 친구가. 근데 이런 비공개 활동을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것과 또 일상의 모습이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두 생각해 얼굴의 사나이. 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떤 이슈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전 국민들이 이때 지금 힘을 모은 이때 바뀌지 않으면 맞아요. 또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될지에 대한 좀 의문점이 남거든요. 네. 이번을 좀 뭐 이런 말 좀 기회로 삼아서 그럼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관련 법들을 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엉뚱하게 무슨 N번방 금지법 통과시켰다고 그렇게 뭐 자화자찬한 정치권이나 언론들부터 반성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뒤늦게 새로 입법안들 나오고 있는데 그거 책임지고 꼭 처리를 하도록 우리가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은영 한국여론연구소장,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